하는 작가 여러분 우리 방학 때 했었거든? 방학 때 혹시 어느 날 고붕을 나오면서라고 하는 작품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자, 어느 날 고붕을 나오면서라고 하는 이 작품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속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위선적이고 내가 막 힘없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힘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해. 이 작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 그래서 힘없는 약자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식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돈을 갖고 있는 매부에게는 그런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작품도 여러분 자신의 속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신의 속물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작해보자. 우리 동네에는 미 대사관에서 쓰는 타이프 용지가 없다고. 여러분 이 대사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고급 종이야. 타이프 용지는 고급 종이에요. 자, 그래서 편지를 쓰려고 그걸 사오라고 하니까 미룡인 찰지를 사왔더라고. 그러면 자, 이러면 이 부분을 보면 이 화자의 동네에는 민홍인 찰지를 팔지 않아요. 타이프 용지를 안 파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화자가 살고 있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에서 생활하고 있구나. 가난한 삶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가난한 삶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타이프 용지, 즉 여러분 민홍인 찰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민홍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민홍지 혹시 써본 적 있어요, 얘들아? 민홍지? 어렸을 때 민홍지 사와가지고 초등학교 때 안 써봤어, 얘들아? 네. 선생님들은 여러분은 이제 그 의무교육이죠. 여러분 다 하시죠. 자, 여러분 선생님 초등학교 때 막 준비물을 사오라고 하면 민홍지를 사오라고 해. 그럼 이 민홍지가 얘들아 잘 안 찢어져. 안 찢어지고 그림 그리기, 애들이 그림 그리기에는 되게 편하고, 여러분 쓱쓱해도 얘들아 너무 잘 써지는 종이야. 그래서 얘는 대부분이 여러분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종이를 썼거든요. 근데 화자는 가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왜 쓰려고 하냐면 화자는 시인이고 자신이 얘들아 지식인이니까 이런 종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신의 특권의식을 드러내려고 한 거거든. 그래서 지식인의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소재인 거예요. 약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얘가 돈 있는 사람이나 얘들아 뭔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얘들아 외제차 벤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타는 거 같이 보이잖아. 막 이 손에 막 롤렉스 막 이런 거 타는 거 같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떤 특정 사람의 특권의식을 표현하는 여러분 소재인 거예요. 이 미롱일 찰지가.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 매부에게 얘들아 자신이 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소재이기도 해. 그래서 매부한테 얘들아 일부러 편지를 보낼 때 그냥 아무 편지에다 써도 되는 거잖아. 굳이 비싼 종이를 사오라는 건 매부에게 자기가 꿀리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근데 미룡일찰지인지 미랑인찰지인지 미룡인일찰지인지 사전을 찾아보아도 없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이 종이를 사러 간 곳에서는 어떤 종인지도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걸 막 찾아봤는데도 여러분 정확한 명칭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 정확한 명칭도 모른다는 건 이 종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이런 화자가 아니라 이 사원 친모가.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해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모는 여러분 이런 걸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니까 사전을 검색해봐도 얘들 다 잘못된 언어로만 표시를 해보고 그래서 못 찾았고, 그리고 가난한 곳이니까 이런 곳조차 이렇게 종이를 파는 곳에서도 이런 걸 팔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편지지뿐만 아니라 봉투도 마찬가지지. 미롱지 넉 장에 선생님 위로 올린 게 봉투 2장을 4원에 사가지고 왔으니 이건 알만하지 않겠소. 그럼 여러분 봉투 여러분 종이 얘들아 다 합쳐서 4원에 다 사온 거예요. 그것도 얘들아 한 장씩 사온 게 아니라 2장, 4장씩 제일 싸구려를 사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제일 싸구려 종이를 사온 거예요. 선생님 위에 안 된 거 아니에요? 위에 아직 안 해. 이거 신문부터 하고 할게. 자, 이러면 싸구려 종이를 사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편지를 쓰다만 내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편지를 쓰려다가 말았냐면 여러분 싼 종이를 사와서도 그렇지만 자기가 문득 여러분
내부한테 그러니까 가족이잖아. 가족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왜 내가 의식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왜 이걸 사오라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뭐 한 거냐면 성찰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가슴이 확 맥히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속물성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답답함을 느끼는 거고, 자 선생님이 이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속물성 때문이라고 했잖아. 이 속물성을 여러분 느끼려면 화자가 지금 무슨 감정을, 무슨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부터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미룡인 찰지 같은 경우는 식모가 사온 것으로 화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뭐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성찰하게. 그렇지. 성찰의 매개체인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성찰의 매개체야. 자, 그러면 아랫부분 다시 얘들아 그럼 보자. 이러면 화자 이 성찰을 해봤더니 자기의 얘들아 그 속물성의 답답함을 느꼈잖아. 그러면 화자가 편지를 쓰다가 만 이유는 식모에게 미농인 찰지를 사오라고 했지만 식모는 미룡인 찰지를 사왔고 이 싼 모습을 사와서 자신에 대한 여러분 모습을 성찰하고 위선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꽉 막히는 것이 이러면 꽉 막히는 건 여러분 뭐 때문에 꽉 막히는 거였지? 나의 답답함, 속물에 대한 내 속물성에 대한 답답함. 이 답답함이 나의 생활의 자연의 시초요. 그럼 여러분 자기는 항상 이렇게 속물적이고 자기가 이 속물성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게 여러분 오늘만 느낀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시초래요. 시초. 이러면 나의 생활의 자연의 시초래요. 그러면 화자는요 답답함을 느끼는 건 여러분 내 생활은 이게 너무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 이 작가의 얘들아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나 혹은 구름이의 화수경이라고 하는 작품들을 보면요 자기가 얘들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자기가 얘들아 그런 정말 치졸하고 여러분 옹졸한 자기의 역사가 언제부터 아주 옛날부터 왔다고 설명을 해. 그래서 자신의 속물성이나 자신의 위선성이 여러분 계속되어 왔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속물성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왜 또 답답함 느끼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다와 별장과 요소숨 치는 파도와 조니 워커와 이런 조니 워커는 여러분 그 술인데 여러분 그 양주라고 생각하면 돼. 비싼 양주야. 양주와 조크와 이런 농담 따먹기와 그 다음에 미인과 패티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러분 패티김이 진짜 인기 많았거든요. 패티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의 노래와 애교와 호담 여러분 그냥 호기롭게 말하는 여러분 막 호기롭게라고 선생님 좋게 써놨지만 여러분 허세. 그러면 허세 부리는 거와 남자와 그 다음에 포부와 미련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 박스를 표시해 놨잖아. 그러면 이 네모 박스에 놓은 애들은 여러분 지금 무슨 편법을 쓰고 있냐면 쭉 어떤 대상들을 열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열거해 놓은 애들은 내가 편지의 내용으로 쓸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근데 이 내용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별장 있어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별장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조니 워커 이런 양주 사실 얘들아 비싸. 여러분 진짜 비싼 양주들은 여러분 쉽게 못 먹을 수 있어. 대부분 전시해놨다가 어디 좋은 데 할 때만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뭔가 미인과 얘들아 막 호기롭게 허세 부리면서 여러분 이런 남자의 포부를 얘기하면서 이런 게 얘들아 사실 현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떨 때 얘들아 되게 특별할 때 하는 행동들인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와 동떨어진 것들을 나열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누구만 즐기는 여러분 전유물들이냐면 부유한 사람들만. 그래서 여러분 뭔가 부유하고 기득권층들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자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이런 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부랑 같이 즐겼던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편지는 못 쓰겠대. 왜?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삶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속물적이다. 내가 얘들아 이런 삶을 안 사는데 매부 앞에서
내가 미인과 만나서 뭐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서는 편지를 못 쓰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내부가 돌아오는 길에 이러면 차창에서 내부 돌아오는 길에 차창에서 내다본 중앙선의 복성공사에 동원된 갈대보다도 더 약한 소년들과 부녀자들의 노동의 참경에 대해서는 편지를 못 쓰겠소. 내부. 그러면 이러면 내부를 만나고요. 이제 차도를 타고 오는 길이었나 봐요. 이러면 차도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얘들아 누굴 만났냐면 노동자들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노동자들 지금 뭐에다 비유를 해요? 갈대보다도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비유도 쓰고 있는 거고 뭐뭐 보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노동하는 노동자들인데 이들의 얘들아 뭐라고 하냐면 참담한 경치래. 비참한 삶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비참한 삶은 여러분 뭐랑 대조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위에 있는 부유층들의 전유물이랑 대조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대조되는 것들을 여러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자, 화자는 여러분 이 사람 내 내부에게 뭘 못 쓰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내부에게 자기 자랑질을 못 하겠대요. 왜?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가난한 삶인데 부유한 삶만 즐길 수 있는 전유물들은 쓸 수 없다는 거야. 왜?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얘들아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기는 싫대요. 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건 내부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큰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편지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못 쓰겠소 반복하고 자, 내부에게 편지를 쓸 내용으로 다루지 못하는 대상들을 계속 열거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이 작가가 어느 날 공부로 나오면서라는 작품 썼다고 했잖아. 거기서 여러분 화자는 자기가 그 웅토라라고 하는 모습을 뭘로 표현을 했었냐면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 그 사소한 것에만 화를 내고 여러분 그 다음에 강한 것들은 여러분 뭐 한다고 하냐면 깽하면서 말을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여러분 그 당시 독재 정권 여러분 북궁에 대해서 궁궐에 대한 비참한 행동들 뭐 아니면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월남 전쟁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 사람들이 얘들아 우리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여러분 지식인들 혹은 여러분 시인들 작가들이 여러분 끌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언론의 자유는 얘기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아까 비참한 현실의 광경을 여러분 자기가 한마디도 못하는 건 자신이 옹졸하고 자기가 위선적인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는 건 알지만 그걸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자기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세 번째 연을 한번 보세요. 이 인찰지와 봉투지로는 편지를 도저히 못 쓰겠소. 더위도 가시고 오늘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있지만 미롱인찰지의 나의 생활을 이러면 내 생활을 지금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미롱인찰지에 비유를 하네. 여러분 이게 아까 비싼 종이었어요? 싸구려 종이에요? 싸구려 종이야. 그치? 그러면 자기는 자기 삶을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선생님 갑자기 얘들아 부끄럽다고 얘기할까? 여러분 말해야 되는 건 여러분 내가 목소리 내야 되는 건 외면하고 이런 부유한 것들은 그렇다고 얘들아 말하지는 못하고 왜? 자기가 가난하니까 이런 것들이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한테는 보일 수가 없어. 이제는 다 편지를 안 해도 한 거나 다름없고 나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사실 어디에 와야 좀 적절해요? 여기 아래로 와야죠. 네. 그러면 나는 어디로 와야 좀 적절해요? 여기죠. 그러면 이러면 의도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야? 행운 걸침을 써. 맞아. 그래서 내가 편지를 못 쓰는 것, 내가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강조하는 거야. 난 조금 더 미안하지 않소. 내부의 태산 같은 친절과 친절의 압력에 대해서 나는 미안하지 않소. 자,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미안하지 않소, 미안하지 않소. 반복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표현법 하나 더 썼어요. 내부의 태산 같은. 여러분 뭐뭐 같은이니까 무슨 표현법이야? 지구,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원관념은 뭐냐면 이러면 이 내부의 돈이에요. 내부는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별장, 조니 워커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혹은
여러분 이 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화자는 친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친절의 압력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대요. 그럼 여러분 친절의 압력이라는 건 그 상대방이 너무 부유하고 그 부유한 걸 가지고서 나한테 너무 잘해줬단 말이야. 거기서 오는 여러분 약간 무거운 마음. 아 나는 이런 걸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 뭐지? 이런 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때는 이런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선생님이 한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면 좀 뭔가 비싼 것들 많이 시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안 가보고 선생님 딱 대학생 돼서 큰엄마네 집에 갔는데 이러면 이제 큰엄마네는 이제 서울에서 그 강남에서 산단 말이에요. 집이 좀 살아요. 그래서 우리 큰엄마네 집에 딱 가서 이러면 갔는데 큰엄마가 예은이 이제 대학생 됐다고 큰아빠랑 큰엄마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이러면 선생님 처음 가봤잖아요. 근데 막 이제 사촌 언니들하고 이제 큰엄마 큰아빠는 가봤던 거야. 가보니까 막 자연스럽게 막 뭐도 먹어. 이거 어떻게 먹으면 돼? 막 설명해 주거든. 근데 선생님이 옹졸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선생님이 얘들아 좀 내가 뭐라고 했지? 약간 자격지심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너무 다 설명해 주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들아 너무 난 이런 것도 못 먹어봤고 나는 왜 지금 여기서 이거 칼질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약간 뭔가 부끄러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너무 뭔가 잘 살고 뭔가 부유하고 뭔가 경험이 많으니까 그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오히려 나한테 어때?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너무 뭔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답답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친절과 친절의 압력이라는 건 매부와 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부담감인 거예요. 부담감. 뭐에 대한 부담감이냐면 여러분 부에 대한 부담감이죠. 여러분 이 부담감 무슨 의미인지 혹시 이해됐어요 얘들아?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고 내가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부담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마지막 연을 갈게. 당신이 사준 북어와 오징어와 2등 차표와 경포대의 선물과 도리스 위스키와 라즈베리 잼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매부가 내가 이제 서울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뭘 막 사준 거예요? 막 바리바리 뭔가 막 다 챙겨주고 사줬나 봐. 근데 뭘 사줬어? 위스키. 여러분 1960년대인데 위스키. 근데 여러분 잼인데 무슨 딸기잼도 아니야. 무슨 잼? 이 당시에 라즈베리 잼 진짜 최고급이야 얘들아. 그러면 지금은 흔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는 너무 최고급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열거를 계속해서 선물을 막 열거해 줬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열거를 통해서 화자의 삶과 얘들아 똑같은 여러분 경험해본 물건들이에요? 아니죠. 화자의 삶과 대비되죠. 아까 화자는 자기 삶을 무슨 삶 같다고 했어? 미용, 빈찰집, 싸구려 삶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대비되는 이 내부의 부유한 삶에 대해서는 자기는 미안하지 않대. 아까 막 부담감 느꼈으면서 미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네. 자, 그리고 당신의 모든 행복과 우리들의 바닷가의 행복의 모든 추억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들아 우리 바닷가에서 별장에서 이런 매부는 별장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바닷가에서 위스키 마시면서 이러면 그러면서 막 패티김 막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파티하고 이런 게 너무 당연했던 거네.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안하지 않대. 분명 위에서는 아까 부담감 느낀다고 해놓고 미안하지 않다고 또 얘기하네. 자, 살아있던 시간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절대 미안하지 않대요. 자, 나와 나의 아내와 우리 집의 온 가옥의 무게를 다 합해서 밀양에서 온 식모의 소박과 원함까지 다 합해서 미안하지 않대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가족도 걸고요, 식모도 걸고요, 자기 애들 인생을 걸어도 미안한 적이 없대요. 아까 분명 부담감 느꼈는데 근데 다만 식물을 부르는 소리가 좀 단호해졌을 뿐이래요. 아 이거 뭐 이렇게 사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싸구려 사왔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막 크게 내는 거예요. 왜 얘들아 싸구려 사왔다고 큰 소리를 내는 걸까? 매부에게 싸구려 편지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뭐 해 보여야 되니까,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그럼 봐봐, 미안하지 않다고 얘기해놓고는 계속 얘들아 매부한테 자기가 부유한 것처럼 보이려고 한 거잖아. 이게 위선적이라는 거야. 미안하지 않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자기는 부담감 안 느낀다고 해놓고는 아까 부담감 느꼈지? 답답했지? 근데 여러분 또 매부한테 자기가 있어 보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분명 미안하지 않는데 여러분 미안할 정도라고 얘기해. 미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미안하지? 역설이죠. 말이 안 되는 모습을 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역설법은 자신의 속물성이나 자신의 위선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했어. 나는 상대가 내부가 너무 부유해서 난 괜찮아. 답답함 안 느꼈어. 그런데 식모에게 단호해지면서 자신의 속물성이 이 편지지를 통해서 팍 드러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미안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화자의 어조는 여러분 어떤 어조를 사용을 하냐면 스스로를 여러분 좀 탓하는 거예요. 자조적이야, 맞아.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속마음을 정말 사실적으로 드러낸 거거든요. 고백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조적이고 말을 건네는 방식, 고백적인 표현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민홍앤 찰지는 여러분 자신의 위선적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썼다.